책벌레 두 건축가가 함께 걷고 기록한 책의 집 이야기. 강예린, 이치훈의 도서관 산책자. 2000년대 헐리우드 재난영화 투모로우. 이상기후로 종말을 맞은 인류가 도시 한가운데의 국립도서관에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 감독은 왜 도서관을 생존의 마지막 거점으로 삼았을까? 이 책은 동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에 관한 이야기다. 두 건축가는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마음 쓰는 만큼 도서관이 진화한다고 믿는다. 이 책은 종말의 인류처럼 도서관과 공존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저희 지금 강예린, 이치훈 건축가 두 분 모시고 여기 한겨레 작은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요. 어떠세요? 건축학적 시점으로 보시면. 예, 좋은데요. 사실 산에 도서관 있는 거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물론 다른 데도 많지만 신문사 같은 데 도서관 있는 거 자체는 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러면 뒤에가 다 한겨레 신문으로 이렇게 배경이 되셔서 의식 안 할래요.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일하다가요. 일하다가 만나요. 이진화 도서관 설계하신 권영 선생님께서 강예린 소장의 이제 학교 선생님 중요한 공모전을 하시는데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일 좀 해라. 마감은 못하고 연애만. 두 분이 워낙 책쟁이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온라인 북숍에서도 플래티넘 회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최근에 제가 좀 실적이 저조해졌는데 도서관 책을 쓰면서 이제 도서관 관련된 책들을 쫙 다 수집을 했는데 그걸 이제 다 강예린 소장이 자기 계정으로 이렇게 예, 포인트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다 플래티넘으로. 도서관 산책자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지도 예쁘고 스케치잖아요. 여기 서울에 있는 도서관 다 담겨 있는 거죠. 네. 서울부터 부산, 제주도까지 가시고 많은 책 공간 중에서 도서관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 공간적으로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도 도서관이에요. 다른 이제 유형의 건축물들보다.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흥미로운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유형이 있는 듯 하면서도 사실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뭐 도서관 하면 생각되는 전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걸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도서관, 그리고 건축학적 시각으로 보는 도서관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좋은 강연을 들으러 간다든지, 제가 광진도서관 얘기를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도서관에서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한 몇 주 정도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뭐 자서전 같은 것들을 결과물로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이잖아요.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적으로는 기대감이 없죠. 예. 한국 사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한 기대는 사실 좌석수라든지 되게 현실적으로, 아니면 뭐 책이 베스트셀러 있네 없네 이런 거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도서관들도 보게 되었고, 뭐 우리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따라하고 싶은 뭐 뉴욕의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프로그램을 뭐 등록하기 위해서 뭐 줄을 쓴다든지, 마치 무슨 유명한 가수의 그런 뭐 콘서트 티켓 예매하듯이 막 몇 초 만에 받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이렇게 먼 나라 얘기처럼 봤는데 여기서는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만났던 도서관 중에서 좀 애틋하게 기억에 남는 공간이 있다면? 로욜라 도서관도 좋았어요. 서강대 로욜라 도서관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많은 대학 도서관들이 좀 권위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차용하는 방식들도 앞에 계단이 있다거나 뭐 열줄을 둔다거나, 이게 사실 대학에서 제 대학의 새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만든 건물이 많아요. 근데 로욜라 도서관 좀 그러지 않았어요. 국립 디지털 도서관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걸 신고를 해야 돼요. 로그인을 딱 하면 그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카드가 나오고 그 카드로 이제 모든 공간들을 다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지? 롤플레잉 게임 하는 것처럼 루트가 이렇게 쫙 정해져 있는데 거기 가서 띡 대고 뭐 받고 그리고 가서 띡 대고 뭐 받고 뭐 이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도시 그리고 도서관, 현주가 뽑는 세 권의 책. 시력을 잃어가던 말년의 보르헤스에게 책을 읽어주었던 작가. 세상 모든 독서가들에게 마법의 편지를 보냅니다. 알베르토 망구엘의 밤의 도서관. 보르헤스, 마르케스와 함께 현대문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 이탈로 칼비노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 오랜 역사와 훌륭한 건축미를 지닌 공간. 웅장한 사진 속 도서관들의 도시로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자크 보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제가 보는 도서관 이미지가 있는데 좀 책을 읽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수험생들을 위한 공간, 다 어떤 문제집이나 이런 거 펴보고 토익이다 이런 거 공부하는 공간,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독서실인지 도서관인지 모르는 문화, 공부 안 하고 책 읽는 이런 문화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간으로 표현된 게 독서실로서의 도서관이니까. 사서가 없는 도서관?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 많아요. 작은 도서관은 많아요. 몇 권 꽂아놓으면 작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근데 사실 책이 뭐 몇천 권 있어도, 굉장히 작은 분량으로 있어도 그 사서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장서를 뭐 소규모 분량 안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독자들한테 이제 책의 길을 이렇게 찾아주는 역할을 사서분들이 하시는데, 이제 도서관 가면 뭐 참고서 보고 뭐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서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고. 참고서가 사서죠. 그런 것 같아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공공시설인데 도서관이 오히려 오픈 시간은 더 길어요. 많은 도시에서 도서관은 중심지에 있고 되게 쉽게 접근하고 장 보고 책 읽고 장 보고 책 읽고 이렇게 돼야지 될 수 있는데, 이게 굳이 주말에 가야지 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된다고 하면 그게 이용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로테르담 살았을 때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그 중앙역 바로 옆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니까 좀 일찍 반납을 하러 가면 그 앞에 그냥 어른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 반 이상은 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분들이나 뭐 이민자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있다가 오픈되는 시간에 맞춰서 쫙 들어가서 자기 자리 막 찾아가는 거예요. 책 빌리고 그날의 신문 막 서로 막 쟁탈전 일어나고. 그 중심부에 있으면 확실히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이용되면 공간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고, 이용을 잠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 바라는 것도 없고. 도서관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가깝지가 않고 사람들의 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즘에 동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책에서는 그 역할을 두고 링크라고 하셨어요. 그 작은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던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기존 도서관은 그러니까 너무 입지가 어려운 곳에 있으니 그 기동력 담당을 작은 도서관들이 해주면서 서로 연결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거고,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만으로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큰 도서관한테 똑같은 책 사고 그 옆에 있는 큰 도서관, 작은 도서관 모두가 똑같은 책을 먼저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부천 같은 경우는 각각이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서재를 묶었을 때는 장서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특화가 돼 있고 돌리기 때문에 서로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도시에서 책꽂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도서관을 두고 건축가들의 꿈이자 숙제, 연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미래에 짓고 싶은 도서관이 있으시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도서관은 언제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특정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해서 도서관을 잘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서관 이름들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뭐 평생학습관이었던 적도 있었고,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는 정보도서관이 되고, 이게 도서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회가 기대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족하는 도서관을 지으면 가장 좋겠죠. 저는 도서관이 훨씬 더 그 복작복작거리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그 공간 자체를
거주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의 다양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러려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설계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그 되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적절하게 이제 혼합하고 분리하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 거죠.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기후학자 움베르토 에코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마을 노인이 죽었을 때 도서관에 불이 났다고 표현한다. 지혜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노인을 도서관에 비유한 것이다. 함축적이고도 일리가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억하니까 노인의 삶은 마을 역사의 제법 긴 구간을 기록하고 있는 살아있는 아카이브이다. 반대로 도서관을 의미에서 상상했을 때도 나이 많은 노인이 그려지지 젊은이나 어린이가 떠오르진 않는다. 도서관은 나이가 많은, 그래서 지혜로운 장소이다.